앞에서 쌍용차 동지들 다시 8월 6일까지 77일 동안 2009년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쟁할 것을 연대대우 동지들과 함께 결의를 모았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2009년 쌍차 투쟁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 지부 동지들 중에 이 자리에 저 자리 차기 전에 주인공이지만 처음 영화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에도 잠시 나왔는데요. 지금 수석 부지부장인 2009년 당시 부직실장으로 조합원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했던 현 김득중 수석 부지부장 모시고 잠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 봤습니다. 볼 기회가 없었어요. 저 기회는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잊고 싶었어요. 보면서 이제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도 좀 애써 참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 분 한 분 떠나간 동지들이 기억이 났고요. 처음과 끝까지 계속 화면에 나왔던 한상균 지부장 동지가 너무 가슴과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대단했죠? 예. 2009년도 사실 이제 총파업을 예견하고 현장을 좀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내심 정말로 조합원들이 6년, 7년 동안 노사 상생을 얘기하고 그 어영노제 그늘에서 싸우지 못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현장이 정말로 주눅들면서 내 살 길은 내가 한번 개척해보자라고 했던 기간을 꽤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다시 상하이의 승통을 끊는 것이 쌍용차의 정상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한상균 동지와 함께 외치고 그 싸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5월 22일 날 먼지판에 얘기했지만 긴밤 그 전날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과연 전국파업, 옥새파업에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올까 내심 불안했습니다. 22일 날 독립되자마자 대나무에 붉은 깃발을 달면서 정문에서 계속 정문 밖을 봤습니다. 1시까지 오기를 지침을 내리고 1시까지 저분들이 오기를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 졸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넘어서 한두 명 조합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정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정문 앞을 서성이던 조합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리저리 전화하는 조합원들, 전화 걸다가 들어오는 동료와 함께 들어오는 동지들,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공장 안으로의 발걸음을 머뭇거린 조합원들, 쌍용차 5월 20일, 09년 5월 20일 쌍용차 정문 앞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들어왔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다시 기억이 막 나서 그런데요.
현장 안에 공장 안에 들어왔던 이 저분들 너무 자발적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런 의지, 역동적 뭐 이런 것들 실제 때로는 집행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의 요구들은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 오히려 간부들이 더 의지, 결의가 부족하다.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또 한상길을 위한 이 지도자의 이 리더십, 이것이 77을 왔던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간에 정말 얘기 못할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다리 차기 전에 현장을 많이 했지만 현장이 곳곳에서 동기에 보지 못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2011년도 제가 잊었다고 했던 그 기억들을 정현신 박사와 함께 심리치유 일기를 받으면서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업 당시 도자공장 맨 옥탑에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성능이 좋은 만화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만화경으로 동기학교 화면에 봤던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 장면들, 건너편 옥상에서 또 울타리 밖에서 또 정문 앞에서 시작되면서 새총을 우리한테 쏘아 올렸던 이 관리자들, 지금도 기억이 환합니다. 제 손에는 만화경이 달려 들고 있었거든요. 그 동그란 원으로다가 보였던데 그 하나의 장면들이 잊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또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옥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로 정문 앞에서는 협상한다고 좋은 상황으로 끝날 거라고 언론을 호도하면서도 정문을 지난 건물 뒤편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봤던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8월 4일, 5일 아까 봤던 그 장면이 도장 상공장 옥상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우리 저분들 그 장면을 다 봤겠죠. 우리 쓰러져 있는 저분 동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이 저분 동지를 끊임없이 방패로, 곤봉으로, 군합발로 번갈아가면서 짓밟았습니다. 당시 그 동지들 아직까지 하반신에 힘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동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도장 상공장, 조립 1팀 공장, 프레스 공장에서 밀려서 도장 1팀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저어버들이 없는 시커먼 공간에서 혼자 숨지며 울었습니다. 당시 조직시장으로서 누구못잡게 당당해야 되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이 폭력정책 살인 진압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또 하나 간절히 기대했던 게 있었습니다. 연대였습니다. 7월에 공장이 봉쇄되고
끊임없이 연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대대원들 이 폭력정책의 저지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오는 이 좌절감, 실망감 너무나 컸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우리 투쟁의 3년을 돌이켜보면서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기력하게 힘에 의해서 쪽수에 의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힘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9년도 우리가 8월 4일 5일 공장으로 밀려나면 도작 공장으로 몰리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폭력경찰이 쪽수로 무력으로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저는 또 이 시간에 힘을 얻습니다. 왜냐, 연대 동지들을 함께하고 있고 함께 맞닿고 있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납니다. 오히려 이 경찰들이 저희를 누르고 짓누르고 더 탄압하고 이렇게 할수록 아침에 우리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들려나와서 침탈됐지만 오전과 오후 저녁 시간을 벌면서 저는 연대 힘을 다시 확인하면서 제 목표한 바, 제 희망하는 바를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시간도 당당하게 또 내일 아침도 당당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상현 동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73일 이렇게 남았는데요. 한상현 동지 8월 6일 날 봐야 되고, 아까 화면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동지들 중에 다수가 또 희망퇴직해서 떠난 동지들이 있습니다. 또 다수가 무급식자로 못 보던 동지들이 많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동지들 다시 한번 찾아다니고 이 동지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사실은 지금 투쟁한 동지들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구 동지들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의지 10년만 가지고 이 투쟁할 수 없습니다. 이미 40대를 넘어서고 4인 5인 가족의 가장이고 생애 없이 사실 투쟁 이어간다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이 동지의 생계문을 열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적은 힘이지만 함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당장에 쓰고,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웃으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 길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동지들 힘 믿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1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있습니다. 차가 끊겨야 못 돌아갔습니다. 제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동지들한테 그냥 무식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늦었기 때문에 영상을 본 동지들 중에 딱 한 분만 이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 쌍용차 동전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줄 딱 한 분의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5살 동안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저 일어나신 분 나오십시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마이크 자주 잡으면 안 되는데. 네. 뒤로 가요? 네. 아유, 되게 목이 메이는데. 이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녹색 당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에너지 나눔과 평화라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윤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오후에도 이제 퇴근하고 와서 잠깐 여기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경찰버스에 그 쌍욕 한번 몇 번 날렸는데, 생각할수록 착잡하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제 선배들 따라서 이제 쌍차 파업할 때 이제 저도 갔었거든요. 연대하러 갔었는데 그 정문에 채 다다르지도 못하고 정문을 보지도 못하고 경찰에 물대포에 맞고 최루에게 맞고 또 맞아가지고 그렇게 연행된 경험도 있었고요. 참 그때 그렇게 맞고 끝날 줄 알았던 쌍용차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22명의 희생자를 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모여서 참여해서 연대해서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씩 늘려나가고 그렇게 커진 목소리로 봐라, 쌍용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라는 걸 꼭 보여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억울하게 죽어간 22명의 동지들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잡네 소리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집이 가까워요. 집이 인사동인데 그리고 사무실도 저기 서울지방경찰청 하필 경찰청 앞에요. 경찰청 바로 앞에 있고 해서 자주 올 수 있어요. 자주 올 수 있는데 맨날 저 귀찮다고 또 피곤하다고 이렇게 몇 번 못 오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털린 이상 한 번 털린 이상 더 이상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털린 이상 재능교육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목이 메네요. 지금 남아주신 동지들 되게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낯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같이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되는 그날까지 22명의 희생된 동지들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득중 수석부지부장 동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숫자가 남아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쌍용차 동지들 절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9년도 힘차게 싸웠던 것처럼 3년 동안 힘차게 싸워왔고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이 쌍용차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쌍용차 동지들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 다 함께해서 활동하고 있는 연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발언이 한 명 나갈까 했는데 나가셔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하나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오늘 오전에 저 다리 차기 전에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영상제 준비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이제 확인하는 겸 하면서 봤는데 저는 보면서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쌍용차를 정리해고의 마루타로 삼은 정부 당국은 잔인하게 폭력으로 쌍차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만행들을 77일 동안 보여준 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늘까지 우리 쌍용차 노조 가족의 영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노 말고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바로 여기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러 오신 여러분이 자정이 넘도록 남아 계신 까닭입니다. 2009년부터 쌓여왔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노가 지금 이제 언론 파업, KTX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함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투쟁이 솟아오를 기미가 보이자 다시 싹을 잘라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중구청 직원들이 대한문 앞에 설치되어 있었던 쌍용차 자동차 분향소를 다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분향소를 이제 강제 철거했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철거한 분향소는 쓰레기차가 싣고 갔습니다. 집회 신고도 다 해놓은 분향소를 경찰은 개고장도 없이 들어닥쳐서 분향소를 쓸어버린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매우 역겹고 야만적인 그들의 행태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저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더 판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압박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두 눈을 모두 똑바로 뜨고 지금보다 더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으로, 언론인은 방송사로, KTX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 이 연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대학생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힘차게 오늘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이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쪽 시청광장을 넘어가면 또 하나의 투쟁 사업장이 있습니다. 1600일 넘게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지 노조 강중숙 위원장 동지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동희 반갑습니다. 학습조조 위원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잡은 이유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잡았습니다. 1600일 투쟁하면서 한 30번쯤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그 30번쯤 철거됐을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까는 더 많이 있었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침울하고 이렇게 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막 한번 철거되면 막 떨지 않습니까? 막 누굴 죽이고 싶고 내 씨발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구청이 언제 노동자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자명한 현실 앞에서 실제 당했을 때 다시는 쉽게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의를 보여주고 잘못 건드리면 더 힘들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짭새들 주변에 드글드글 있지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정말 자신감에 차서 공세적으로 분향소 침탈한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짓 해봤지만 그 경험에 비춰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오늘 한번 쳤습니다. 저희 30번 차고될 동안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천막은 고사하고 깔판도 없이 길바닥에서 잔 적도 많습니다. 지금 한 몇 시간 만에 뒤에 천막에 서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힘만이었습니까? 쌉새는 그만큼 자신감 없고 힘 없습니다. 쌉새들이 아무리 무장하고 있어도 무력 쪽수가 많아도 이 분향소 반드시 지키겠다는 유해관 동지들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단 2명이 있어도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그 힘으로 1600일을 얻고 언제나 2순위 3순위를 밀리는 확실히 투쟁이지만 한 번도 친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복직하지 못한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내걸었던 너무나 정당한 우리의 욕을 갖고 투쟁하면 저 쌉새가 아니라 군대가 총칼을 들고 와도 우리가 이깁니다. 87년 5월 광주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5월 18일날 공수부대가 도청을 접수해서 이 땅에 모든 노동자 민중이 죽었습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천막이 철거가 되고 끌려가고 감옥에 가도 노동자들이 착수당하고 억압받고 탄압받으면 싸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힘없는 학습제 노동자들도 1600일을 거리에서 버티면서 승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막이 철거되면 더 분노하고 더 힘을 모아서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오늘 천막 철거가 쌀새 동지들 복직하는 눈을 부르고 죽어간 우리 동지들 복수하는 그날에 한 발짝, 10발짝 가까이 다가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과 의지를 갖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쌀새 투쟁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정말 지긋지긋한 이 끔찍한 자본가들만 세상 뒤없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회를 나긋나긋하게 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힘차게 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대구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불세! 세! 열사! 세!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끝났습니다. 더 혹시 발언하실 동지 있으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시가 지나서 3일 전 5월 22일이었습니다. 쌍용차 동지들 77일 동안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8월 6일까지 아니 쌍용차 동지들이 복직할 때까지 77일 동안 힘차게 투쟁했던 쌍차 동지들의 투쟁에
의지와 정신을 함께할 77일 투쟁 함께할 동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서 쌍용차 동지들과 함께 대한문 분향소 그리고 청와대 반드시 이명박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찰 병력이 대한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들 아시겠지만 한 11시 무렵에 경찰 병력이 교대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쌍용차 동지들과 이 자리에 남아있는 동지들이 오늘 밤을 함께 샜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누울 수 있는 깔판 정도는 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밤 힘차게 투쟁할 수 있습니까?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힘차게 노래 한 곡 하고 편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김정우 지부장 동지가 공장을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들 다시 이 공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내자. 그때까지 힘차게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장 문 밖을 나섰습니다. 쌍용차 동지들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힘차게 이 땅에 민주노조 운동의 최선두에서 투쟁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그 길에 힘차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결의를 모아서 반주 없이 쌍차 동지들이 공장 안에서 파업가를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파업가 다같이 일어나서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파업! 손! 파업! 터지면 죽는다. 흔들려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는다. 동지의 약속 내골 투하고 지킨다. 무적의 바람신 우리 불사의 공영 물리친 우리 투쟁으로 뭉친 우리 대박이 따라에 나선다. 터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